저용량의 방사선을 노출시키면 기대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흡수하게 되네요. 무시무시한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단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일단 가면은 방사선 촬영 한번 해보는 경우 굉장히 흔하죠. 그 외에도 CT 촬영이라든가 MRI 촬영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종양의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사선 과연 안전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에게 방사선 과연 해로울까?입니다. 반려동물의 수명 연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루디 수의사 한명길입니다. 방사선, 방사능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은데 방사라는 거는 에너지를 퍼뜨린다라는 뜻이래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선이 방사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방사선의 에너지의 세기를 측정한 능력이 바로 방사능이라 부르는 거예요. 방사선 측정하는 단위가 있겠죠. 사람에게 흡수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수치가 시버트 혹은 램이라고 부르고요. 특정 물질에 흡수된 양을 알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수치가 그레이와 라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사선 왜 해로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사선은 DNA 구조를 파괴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다행히도 방사선에 대해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방사선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는 순간 복구 기능이 깨지게 돼요. 그로 인해 세포는 사망하게 됩니다. 특히 1000mg 이상의 아주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예를 들어 원자 폭발이 일어난 경우, 그럴 때는 피부에 화상이 생긴다든가 급성 방사선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량은 흡수량과 흡수된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요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사람도 자주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흉부 방사선 촬영이라든가 CT 촬영 같은 게 있겠죠. 사람 기준으로 1회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는데 흡수되는 시버트의 양은 0.1에서 0.3mSv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강아지의 경우는 물론 촬영하는 범위, 촬영하는 장수, 아이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지만 대략 1.09mSv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작아서 그런가? 그래서 방사하는 양은 비슷한데 흡수가 많이 되나?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흡수하게 되네요. 다음은 더 심합니다. CT 촬영이에요. CT 촬영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실시간으로 여러 장의 방사선 촬영을 찍은 다음에 이걸 붙여놓은 거거든요. 2021년 CT 촬영을 진행했을 때 강아지의 몸에 흡수되는 방사선의 양을 조사해봤습니다. 1회 스캔을 진행했을 때 방사되는 조사량은 20mg, 그리고 조사를 한 이후 장기마다 흡수되는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봤을 때 머리 스캔을 했을 당시에는 눈에서 가장 흡수가 많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 뇌에서 많이 흡수가 되었대요. 반면에 흉부나 전신 스캔을 했을 때에는 심장, 난소, 폐, 갑상선에서 가장 많이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방사선을 사용할 땐 그래서 알라라 원칙이라는 걸 반드시 준수하라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소의 범위에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방사선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는 더 말해서 뭐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986년 러시아에서는 원전이 하나 폭발하게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태. 그 당시에 누출된 방사선 양만 해도 무려 5.3 엑사베크렐. 와, 이건 단위 저 뭔지도 모르겠어요. 2011년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보다 10배나 많은 수치의 방사선이 누출됐대요. 그 당시엔 1200km나 떨어져 있는 스웨덴까지 방사선 물질 파편이 떨어졌다고 할 정도이니 그 피해량은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그래서 이때 피폭된 방사선 양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허용된 방사선의 양을 1mSv라고 해요. 그거에 14만 배나 많은 양이 피폭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원전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을 대피시킬 때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을 다 버리고 오라고 했어요. 무수히 많은 반려동물들이 체르노빌에 남겨지게 됩니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버린 거죠. 이후에 이렇게 남겨진 체르노빌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에 대한 조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1989년 미국에서는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40년간 진행된 비글의 실험에서 발견된 방사선 노출에 의한 부작용들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들을 간추려봤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백혈병이나 빈혈이 오거나 심지어 폐혈증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폐의 기능이 손상되게
형성됩니다. 그로 인해서 방사능성 폐렴이 발생하게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종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골수에 있는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골육종과 같은 무시무시한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단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명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골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서 균혈증, 혈액 안에 세균이 자라나는 증상이 발생하며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방사선 촬영하기 싫어지시죠? 근데 2017년에 하나의 보고가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미치는 영향,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물론 단 하나의 자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사선 노출, 방사선 피폭,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용량으로 노출이 된 경우 오히려 수명을 연장시켰다란 보고가 있어요. 여기서도 좀 끔찍합니다. 방사선 노출량을 점차 증가시켰대요.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방사선 노출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사망한 아이들의 퍼센트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100일도 살아남지 못한 애들, 아주 수직 곡선을 그리고 있죠. 반면에 기울기가 매우 낮은 그래프가 있죠. 이런 애들은 피폭량이 작은 아이들이었어요.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으로 된 점선이 있죠. 사망률이 5%, 10%, 50%를 넘겼는지에 대한 마커인데요. 여기에 있는 5%, 10%, 50%에 있는 아이들을 농도별로 그리고 생존율을 그래프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가로축 같은 경우는 노출된 방사능의 용량을 뜻하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노출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게 사망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실험 자체는 아이가 사망하는 걸 검사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대 수명을 다 충족한 아이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토대로 검사한 양보다 더 적은 양을 투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측을 한 부분이 바로 점선 부분입니다. 이러한 연장된 예측 그래프 결과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점이 발견됐어요. 약 50mg의 방사선에 노출을 시킨다면 기대 수명보다 더 긴 수명 예측치가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저용량의 방사선을 노출시키면 기대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방사선은 반려동물의 암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방사선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세포는 DNA 손상을 복구시키는 기전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지만 종양세포 같은 경우는 복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사용해서 방사선을 종양세포에 직접 노출을 시켰더니 놀랍게도 종양세포는 사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강이라든지 뇌라든지 직접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림프암, 구강암, 갑상선암, 비만세포종이나 골육종과 같은 다양한 종양이 방사선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방사선 이렇게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해롭지 않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땐 물론 과도한 양의 방사선을 쬐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저용량일 땐 오히려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라는 자료도 있고 아무래도 진료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건 뗄래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러한 자료를 분석함을 통해 방사선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세요.